다른 국가의 팀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축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 구단과의 어떤 교류는 이 어린 선수들이 좀 더 넓은 축구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축구한다 해서 꼭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 구단에 대해서 망상이 젖어 있으신 선수나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배경이죠. 드디어 저희 하이네트 축구교실 단원점이 오픈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공간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영상 시작에 앞서서 단원점 한번 안내 한번 싹 돌릴게요. 한번 보시죠. 네, 단원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내 운동장과 웨이트 시설 그리고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까지 모두 갖췄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정말 레슨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넓은 공간에서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축구 의원 주제는 어렸을 때 해외 구단들과 경기를 자주 하면 성장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서 해외 구단과 교류를 하는 것이 사실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해외 구단과 경기를 뛰어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대표팀에 뽑힌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북한과 경기를 치렀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첫 번째 북한과의 어떤 교류전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구단과의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어떤 우리가 커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 해외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팀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축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북한은 키가 엄청 크고 달리기가 빠르고 피지컬을 앞세운 축구를 구사했으면 당시 저희가 학교 때는 피지컬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런 축구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곳은 이렇게 축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또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동티모르, 캄보디아, 중국도 해봤고요. 정말 동남아, 유럽, 남미 국가들과의 경기도 해봤고 각 국가들마다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이 좀 드러나요. 예를 들어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피지컬과 스피드였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아기자기한 기술을 앞세운 축구를 보여준다 할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본이 하는 축구를 어떻게 보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짧은 패스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도 정말 비슷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성장해서도 아마 그 대표팀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색깔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구단과의 어떤 교류는 이 어린 선수들이 좀 더 넓은 축구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장단점이라 했는데 사실 단점은 크게 없지 않을까. 아무튼 해외 구단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팀이 협약이 되어 있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원정을 전지훈련을 가서 경기를 치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 구단과의 교류는 내가 우리나라 팀에 속해 있으면서 해외 구단을 초청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서 경기를 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해외 구단과의 교류가 좋다고 해서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해외 유학이나 그런 것은 사실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의 훈련들 내가 정말 그 유럽이나 혹은 남미 다른 국가의 어떤 교육이 나랑 잘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할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장 축구를 잘하는 리그 중 하나가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그렇다고 내 영국에서 축구를 한다 해서 내가 영국 축구랑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나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잘 맞아, 일본 스타일이 잘 맞아, 이런 것처럼 선수마다 잘 맞는 축구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다가 독일 유학 갔다가 지금까지 성장을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독일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한국형에 맞는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지금의 손흥민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을 그대로 받았으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문은 사실 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아마 독일의 어떤 교육과 정말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독일, 영국 정말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축구한다 해서 꼭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 구단에 대해서 망상이 젖어 있으신 선수나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스타일도 충분히 세계에서도 먹힐 수 있는 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말이 또 새나갔는데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해외 구단과의
우리나라의 교류가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에 대한 답변은 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정말 뭐 세계적인 곳의 국가들의 어떤 축구 스타일을 접할수록 나랑 잘 맞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축구를 이어간다고 하면은 아마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 해봤고요. 또 우리 하이나이트 축구교실 단원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곳은 대관도 되고요, 레슨도 되고 다 됩니다. 네. 다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뭐 언제든지 오신다고 하면 열어드리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시지만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연락 주십시오. 예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곧 있으면 진학 전지훈련 시즌이 오기 때문에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거리 있으시면 우리 축구원 채널에 많은 민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히 계세요.